오늘, 오늘 주제는 피디아트릭 핸드 앤 리스트 인절인데, 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나 이렇게 많이 보는 것들이고, 꼭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소아 때 인절이는 잘못 치료하거나, 뭐, 진단을 잘못 내리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후에 너무 롱텀한 이제 안 좋은 아웃컴을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소아 때 잘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피디아트릭 인절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고강도 레벨의 액티비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던 어덜트 타입 인저리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뼈가 어른 뼈는 아니고, 그래서 또 인저리는 또 피디아트릭 그로스 플레이트 인저리 이런 것들 좀 심하게 당한다거나 이런 좀 부분들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프레인이나 리가멘트 인저리보다는 프랙처가 훨씬 더 소아에서는 이제 많이 생기고요. 이제 리스트 쪽에 디스탈 포함 프랙처가 가장 흔한 인저리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이거 라고드에 나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리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피지얼 프랙처, 두 번째는 이제 메타피지얼 프랙처, 세 번째는 갈라지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 프랙처 보면은 특징을 좀 보면은 남자애들한테서 훨씬 더 많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부위별로 보면은 어릴 때는 이제 손가락 이렇게 다쳐갖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청소년기로 갈수록 메타카팔 프랙처가 더 많은 특징을 보이고 부위별로 보면은 요 이제 다섯 번째 프락시멀 팔랑스 프랙처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래에 이제 꽤 많이 봅니다. 먼저 피질 프랙처 보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솔터 해리스 클래시피케이션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타입 1은 통째로 세퍼레이션 되는 거, 타입 2는 메타피지얼 프래그먼트, 여기 비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3는 에피피지얼 프랙처를 동반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4는 이렇게 같이 에피피스부터 메타피스까지 이렇게 되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 그다음에 이제 타입 5는 이제 크러쉬 되는 인저리,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타입 1이 되게 흔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외래에서 아주 많이 보는 케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세퍼레이션 되면 크로즈 리덕션에서 잘 치료하면 되고요. 또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어컬트 프랙처가 있을 수는 있는데 환자가 이게 넘어진 이게 기전이 확실하고 근데 이제 아파하고 근데 명확한 프랙처 라인은 없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엑셀상에서 앞쪽으로 어 PQ, 페페드 사인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컬트 프랙처에 준해서 한 2, 3주 정도 보호대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보내면 안 되겠고요. 의심되면은 소아는 좀 이모빌라이제이션을 해놓고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 페페드 사인에 대해서 뭐 논문도 있는데, 뭐, MRI를 뭐 찍어봐야 되는 뭐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뭐 이 정도 가지고 MRI 찍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근데 로컬에서 워낙 뭐 MRI 많이 찍으니까 뭐, 그런데 하여튼 뭐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뭐 MRI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6세 남자 환자고, 거의 성장판은 이렇게 열려는 있는데, 보면 거의 뭐 등치는 뭐 성인 덩치만한 이제 아이였고요.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서 메타피시스 프랙처가 이제 있다 하고, 요거 너무 리덕션을 조금 더 해볼까 해가지고 수술을 했고, 워낙 등치가 커져가지고 이제 플레이팅을 했는데, 수술방에서 이제 CM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디스 얼라 쪽에 이게 타입 1 인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엑셀상 이상이 없어도 여기 인저리를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술방에서 잘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했고요. 이렇게 약간의 얼라 네거티브 베리언스가 생겼는데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타입 2 인저리 가장 흔한 타입이 되겠고요. 이렇게 메타피지얼 프래그먼트를 동반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가장 흔하죠. 7세 남자, 철봉에 떨어졌고. 이렇게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하면 잘 낫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타입 2가 예후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그러면은 그래도 성장판 손상인데 뭐 나중에 문제 생길 일이 뭐 없을까요? 이러면 아유 예후 좋아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이제 롱텀한 리저트를 봤더니 뭐 5%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에 이제 피지컬 어레스트는 0에서 4%. 그러니까 많게는 한 4% 정도는 우리가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공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케이스 18살 남자 환자가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디포미티가 있어요. 이렇게 디포미티가 있었고, 6살 때 디지털 레디우스의 피지얼 프랙처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이 안 좋은 그 4% 안에 들었던 아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지얼 어레스트가 생겼는데, 오랫동안 이제 디포미티 진행하니까 통증이 뭐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이렇게 팔이 휘어 있고 뭐 공 던지는 게 이제 좀 힘들고 뭐 그런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은 좀 잘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뒤져서 다 이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봤는데 2003년도 이니셜 엑스레이는 필루미를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수상 후 4년째 이렇게 피지얼 바 MRI 보면은 이렇게 피지얼 바가 이제 생겼고요. 이제 그때는 저희 병원 김석준 교수님이 이제 소화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 리섹션 하고 그때 이제 1, 2자 롭으로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약간 오버 코렉션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디포미티가 여전히 남은 케이스였고 이제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지내보자 하고 하는데 이제 환자는 이제 수술해달라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레이주얼리 코렉션 할지 뭐 에큐트 코렉션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랭스, 얼라 베리언스 한 15mm 정도 되고 레디얼 인클리네이션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다행인 거는 DRUJ 이 조인트가 뭐 도잘리, 볼랄리, 디스로케이션 되지 않고 좀 이렇게 DRUJ 컨그런시가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되어 있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이멀테니어스하게 레디우스 랭스닝,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문제 뭐냐면 이제 소프트 티슈가 굉장히 타이트한 게 문제인데 그래서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뭐 FCR 이거 다 릴리즈를 했고요. FPL, EPB도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이것까지 릴리즈하면은 좀 썸 모션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좀 놔뒀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인클리네이션이 많이 교정되진 않았고 그래서 잘 유니언을 얻었고 보면은 모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만족하는데 약간 이제 리미테이션이 조금 생겼는데요. 환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1, 2자로이나 뭐 외고정으로 랭스닝 뭐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만 레듀스 랭스닝, 얼라 쇼트닝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만 뭔가 하는 거는 이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위험이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저는 이제 시멀테니어스하게 코렉션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메타피지얼 프랙처인데 보면 크게 타입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면 토러스 프랙처 이렇게 구겨지는 거, 그다음에 그린스틱 프랙처, 인컴플리트 프랙처고요. 그다음에 컴플리트 프랙처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리모델링 포텐셜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지탈 플레인에서의 억셉터블 레인지도 이거 꼭 전공의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소아인 경우 뭐 20도 이렇게 뭐 15도 뒤로 이렇게 앞뒤로 세지탈리 디포미티가 있는 거는 코렉션이 잘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로날 플레인,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디포미티라든가 아니면 앵귤러 디포미티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교정이 잘 안 돼서 이런 각도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슈거탕 스프린트를 우리가 응급실에 제일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스트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거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컨트로버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사람의 그런 좀 선호도에 따라서 이 방법은 좀 선택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슈거탕 한 2, 3주 하고 그다음에 쇼단 캐스트로 2, 3주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문제 없이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클로즈드 피닝을 하는데 오퍼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죠. 7세 남자
킥보드 타다 넘어졌고, 보면 이제 팔 보면 좀 통통하죠. 애가 이제 통통하고, 리덕션이 잘 안 되고, 아마 뭐 그런 뭐 복합적인 이제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클로즈 피닝을 시행하였고, 이제 클로즈 피닝에 대한 이제 RCT 논문이 있는데, 보면 이제 매뉴얼 리덕션 한 거랑, 케어와 픽세이션 한 거랑을 이제 비교를 했죠. 보면은 이제 뭐 롱터만 아웃컴에는 뭐 문제가 없다. 늘 논문에서 나온 얘기죠.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보면은 리덕션의 메인터넌스는 훨씬 캐리하여 그룹에서 significantly 좋다라고 돼 있고, 매뉴얼 리덕션 한 그룹에서 세컨 프로시저를 하는 경우에는 33명 중에 7명이었고 케어하여 그룹에서는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초반에 이게 잘 유지가 하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케어와이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마취하는 게 위험하지도 않고 보호자들도 막 계속 뭐 리덕션 무너지면 또 리덕션하고 이런 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확실히 인디케이션 되면 수술하고 또 조금 애매하다 무너질 것 같다 하면은 초반에 케어와이어 픽세이션을 해가지고 편하게 팔로우 하는 것이 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갈레아치 프랙처고요. 갈레아치 프랙처는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가 있으면서 DRUJ 디스로케이션을 동반한 손상을 갈레아치 프랙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레아치 프랙처랑 몬테자 프랙처랑 요 구별을 또 잘 해야 되겠죠? 인시던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청소년기에 좀 많이 생기고 그 어른과는 다르게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에도 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있습니다. 갈레아치 프랙처가 아니라 갈레아치 이퀴벌런트 프랙처가 있는데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 디스로케이션이 아니라 요게 이제 디스탈 피지얼 세퍼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디스탈 레디우스의 피지얼 메타피지얼 프랙처가 있고 여기 이제 얼라 쪽에 세퍼레이션 되는 거. 요거가 있습니다. 12살 남자 환자고 형이랑 싸우다가 플라스틱 밀대에 손목을 맞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험하게 싸우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프랙처 있고 여기 이제 세퍼레이션 돼 있고 갈레아치 이퀴블런트 프랙처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응급실에서 리덕션 했는데 리덕션이 그래도 잘 유지가 돼서 이렇게 그냥 컨서거티브 트리트먼트로 끌고 갔던 케이스인데 보면은 조금 이제 얼라 베리언스가 좀 차이가 나나 싶은데 2년 됐고 최근에 왔는데 보면은 이제 한 4mm 정도 얼라 네거티브 베리언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아까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에 프리머처 피지얼 클로저가 한 0에 뭐 없을 수도 있지만은 뭐 많으면 4%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이 디스탈 얼라에 피지얼 인저리가 있었을 때 이 어레스트 생기는 경우는 거의 반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 레디우스가 조금 이제 뼈가 작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환자들한테 요것도 잘 설명해야 되겠죠. 디지털 얼라 피지얼 인저리가 있으면 요거는 반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라 베리언스가 그 뼈 두 개의 길이 차이가 확실히 생길 수 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호자한테 응급실에서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들도 좀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넘어가면은 뭐 카팔본, 메타카팔본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주 인시던스가 많진 않아서 제일 중요한 좀 팔랑젤 프랙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놀이 뭐 등등등 뭐 이런 걸로 많이 다쳐갖고 오고요. 제일 흔한 게 이 프락시멀 팔랑스의 이 베이스 프랙처. 요거 이제 제일 흔합니다. 모스트 커먼 타입이고 대부분 설터일스 타입 2 인저리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뭐에 걸려서 다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다치게 되는데 이렇게 손 모양이 이게 피아노 칠 때 이렇게 손 뻗는 모양이라서 익스트라 옥타브 프랙처라고 하고 이런 거가 이제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들 팔랑스로 넘어가면은 요 볼라 쪽 플레이트 어벌전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치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고 버디 테이핑 하고 스프린트를 시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닝 억셉터블 하지 않으면 이제 클로즈드 피닝을 시행 오버라이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11살 여자애고
피구하다가 손가락 꺾였고 약간 로테이션 돼서 그 교정하고 이제 핀 받고 이제 잘 유니언 얻었고요. 이런 게 문제인데 9세 여자 환자고 6월 12일에 이제 로컬에서 이제 요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심하지 않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스프린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 상태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왔는데 이 보면은 이제 5, 6주째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여기 보면 텐더니스 없어요. 여기 이미 이제 뼈는 다 붙었고 로테이션 이게 말 로테이션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여자인데 손이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미 뼈가 붙었기 때문에 이 당장에는 이거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뭘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아피시스 메타카팔 헤드 앵글이라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일자로 꼭 맞춰줘야 되느냐, 꼭 180도가 돼야지 손이 안 돌아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말 로테이션이 없어도 우리가 억셉터블한 앵글은 한 뭐, 다 177에서 180도 정상이고, 심지어 한 156도, 163도, 한 160도까지도 억셉터블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앵글이 조금 이렇게 휘었다고 해가지고 다 수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앵글이 요 정도여도 나중에 코렉션이 된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고 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왔던 사진이고 이제 근데 뭐 애는 이제 막 자기 적응해가지고 손가락 안 겹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각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건데 돌아가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뼈가 머추레이션 되면 코렉티브 오스테오토미를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요 메타피스 쪽에서 뼈를 쳐가지고 이제 케어에 픽세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앞살 남자 환자고 손가락 벽에 꺾이면서 수상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저한테 왔던 케이스고 뭐 버티 테이핑 해가지고 했고 아까 167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얼라이먼트 좋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고 시저링 없이 그래서 이렇게 잘 끌고 가고 있는 케이스고 그래서 꼭 손 모양을 봐야 된다. 이거 정말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 하고 싶어요. 이거 열어서 봐야 됩니다. 무조건 손가락이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라 플레이트 어벌전 이것도 별거 아닌데 수술해야 된다고 로컬에서 리퍼에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조인트가 잘 스테이블하고 한 30%까지는 넌 서지컬리 스프린트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낫습니다. 셰프트 프랙처도 이제 약간의 억셉터블한 얼라인먼트는 이제 요 정도인데 어쨌든 말로테이션은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이 환자인데 이렇게 이제 왔고요. 2주 전에 다쳤어요. 그러니까 2주 전이면은 꽤 이제 조금 애매하죠. 이게 크로즈 리덕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열어가지고 스크류 픽세이션 했고 이제 잘 교정됐던 케이스고요. 13세 여자 환자 이게 밖에서 피고하던 넘어져서 얘는 이제 아주 프랙션 프랙처여가지고 케어에 픽세이션 해가지고 이제 좋은 얼라이먼트 얻었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12살 남자 환자고요.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꺾였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헤드 쪽, 요 컨달 프랙처인데 보면은 이쪽 프랙먼트는 꽤 큽니다. 그래서 이 프레시한 프랙처면은 그냥 여기 조금 눌러가지고 케어 픽세이션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로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 열었어요. 이거 열어가지고 케어 와이어를 5개를 박았어요. 맞나? 하나, 둘, 셋, 4개를 박았어요. 4개. ORF를 했어요. 그래서 뭐 4주째 핀 리무벌 했다고 하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AVN이 옵니다. AVN 뼈가 다 죽었어요 여기. 응.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너무 안타깝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훨씬 낫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AVN 특히 팔랑제 헤드앤넥 프랙처에서 AVN을 어떻게 예방할까? AVN 생기는 경우는 앞에와 같이 오픈 리덕션을 해서 K와이어로 아주 그냥 넣었다 뺐다 여러 번 그런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 그리고 문헌에서 나와 있듯이 inexperience 서전에 의해서 수술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술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뉴얼 리덕션 할 때도 이거를 계속 쪼물딱거려 가지고 계속 만지작 매니플레이션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AVN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AVN이 왔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No further surgical management가 필요하고, 왜냐면은 더 심한 vascular compromise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롱텀 리절트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제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 올 때도 저한테 어떻게 왔냐면은 이런 상태인데 무슨 본그라프트, 뭐 콘드랄 본그라프트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 큰 병원 가보라 그랬다. 이렇게 온 거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냅둬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요것도 이제 15살 남자 환자고 3주째 이러고 왔어요. 3주째. 이미 이제 이런 상태로 막 무너져서 왔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이죠. 인트라아티큘러 디스플레이스가 있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고민을 하죠. 야, 이거를 내가 잘못 건드리면 무조건 ABN이 오는데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젠틀하게 트랙션을 했더니 그 조인트 어느 정도 맞아서 그냥 케어에 픽세이션 하고 지금 잘 유니언 얻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이머 프랙처고 요거는 이제 디스탈 팔랑스 피시스의 오픈 프랙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데 바퀴 같은 데 이제 껴가지고 오고 이것도 그렇게 아주 드물지 않습니다. 꽤 흔하고 20-30% 손가락에 20-30% 인저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면은 심하지 않은 경우 스프린팅만 해도 잘 낫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픈 운동가 있고 한다 그러면은 오픈 프랙처에 준해서 꼭 안티바이오틱 쓰고 이리게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피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니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오픈 프랙처에도 예후는 되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건 10살 여자인데 2, 3주 전에 내원했는 2, 3주에 다치고 저한테 왔는데 약간 내일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디포미트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피닝이 돼서 피닝했고 약간 피지컬 월스트가 왔지만은 뭐 모양 예쁘게 잘 가고 있는 아이고 11살 남자애고 보면은 이것도 세이머 프랙처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모양이 한 저한테 7월 달에 왔는데 한 4개월 전에 다쳤는데 이 손 모양 한번 봐봐요. 염증이 계속 있습니다. 이 페로니케알 인펙션이 계속 있는 케이스고 네일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뭔가 네일 디포미티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케이스인데 MRI 찍었더니 OM 소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티를 우선 좀 써서 가라앉히면서 이제 수술을 시행했고 이건 네일 뺐거든요. 네일 뺐더니 이 안쪽에 이 플레이트, 네일 플레이트가, 아니, 네일 그 베드가 굉장히 이 치료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손톱이랑 처음에 이니셜 매니지먼트 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리페어하고 지금 손톱 이제 자라는 거 보고 있고, 보면 MRSA가 이게 두 개 다 자랐습니다. 두 개 다 자라가지고, 방코드 좀, 방코드 쓰는, 하여튼 항생제도 쓰고 이제 피오로 막 독시사이클린 이런 거 먹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처음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피디아트릭 핸들 리스트 인저리는 리모델링 포텐셜이 좋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과하게 조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환자 보호자나 이렇게 워닝할 때는 꼭 에비던스를 좀 가지고 왜냐면 로컬에서 뭐 소화 조금 프랙처 있으면은 뭐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서 보내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가 좀 필요해서 그런 걸 잘 알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생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질문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방 통해 가지고 질문 좀 해주시고 우리 부천성모병원 굉장히 열심히 듣는데 질문 좀 해주세요. 어, 일단은 그 우리 박호영 교수님 얘기해 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잠깐 정리하면 아까 세이모어 프랙처 뭐 여러분들 네. 한번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오픈 프랙처에 준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인펙션 굉장히 잘 생기고 손톱 변형 굉장히 잘 생기고 그냥 단순한 골절 부러졌는데 조금 맞추니까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핸드 프랙처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게 회전 변형이에요. 로테이션을 길이가 짧아진다. 뼈가 부러졌는데
또는 각 변형이 생긴다. 이거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근데 이게 튜블러 본이기 때문에 돌아가 있는 거는 사실 엑스레이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핸드 프랙처에 있어서 전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뭐 4주, 6주 고정하고 어우 잘 나왔습니다 했는데 딱 풀고 나면 손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핸드 프랙처를 볼 때는 엑스레이만 볼 게 아니고 직접 풀어보고 환자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음. 자, 우리 저기 전공의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2년차 박진우 선생님입니다. 성인에서 골절하고 골절 수술하고 6에서 8주가량 유합까지 고정을 하는데 소아에서는 골절 유압이 훨씬 더 빠릅니다. 혹시 성인과 동일한 기간 동안 고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모빌라이제이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경우 네. 골절이 예, 예, 그 밑에 것까지 어, 같이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고정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성인에서는 오히려 골절 수술을 예를 들어서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를 하면은 뭐 2주 기부스 뭐 2주 브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짧아지죠. 그 기구들이 좋아져 가지고. 근데 소아 같은 경우는 플레이팅 하기가 좀 힘들고 대부분 케어와 픽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고정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스프린트나 캐스트로 추가로 이모빌레이션 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소화고 그다음에 소화는 이제 스티프니스가 잘 안 생겨요. 스티프니스 잘 안 생기고 나중에 뭐 한 2달 고정하고 풀러도 이제 바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동일한 기간뿐만 아니라 더 좀 한 2, 3주 정도 더 오래 고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 같은 경우도 뭐 6주, 뭐 캐스트 롱암으로 뭐 6주까지 해도 거의 문제 안 생기고 엘보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8주까지 이모빌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제 뼈 잘 붙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 스티프니스는 잘 안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포피지얼 부위 골절일 경우에 유압을 이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건데 그 우리가 어른이고 애고 그 본 유니온 확인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게 텐더니스예요, 텐더니스. 그래서 뼈가 엑스레이상 이제 아포피시스는 어쨌든 붙어도 떨어져 보이니까 이제 좀 불안한데 이제 만져봤는데 텐더니스가 없다. 보통 한 3, 4주쯤 그런 시기가 오죠. 그래서 텐더니스가 없다 하면은 이제 보호대를 바꿔가지고 좀 레인지 오브 모션 살살 하는 게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서 텐더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 질문이 여의도 성모병원 2년차 이정우 스님인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소아에서 그 팔랑지알 프랙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한다. 그때 이제 그 회전 변형, 로테이셔널 디포미티가 생기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매주 풀어가지고 음, 확인합니까? 엑스레이만으로도 가능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저는 한 3주까지는 매주 외래 오라 해서 올 때마다 이제 스프린트 풀러가지고 손 모양 한번 확인하고 안에 피부 괜찮은지 확인하고 버디 테이핑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디 테이핑 다시 해주고 얼라이먼트 한번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라 그래. 이 정도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디스플레이스 생기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확인하고 버디 테이핑 다시 해주고 스프린트 다시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 2, 3주는 매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아까 박유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엑스레이 각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얼라이먼트 확인하는 게 훨씬 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주 풀러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마 이게 시간상 다음은 마지막 질문일 것 예예예 같은데 의정 무성모병원 김찬식 스님 소아에서 디지털 레디오 스펙트에서 우리가 피닝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PGR 플레이트를 통과시켜 가지고 K와이어를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때 이제 성장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음, 하느냐, 뭐 개수를 몇 개 쓰느냐,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입 2 메타피스 프랙처는 당연히 뭐 성장판을 통과시킬 일은 없고 이제 아마 피지얼 인저리 있을 때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성장판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이제 원샷 원킬이죠. 한 번에 박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박혔다. 근데 고정이 됐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엑스레이상 위치가 좀 이상해도 그거는 이제 기부스 고정으로 이제 가면 되니까 케어에 넣었다 뺐다 하지 않도록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개수는 저는 2개 이상은 안 박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면은 지금까지 팔로우 했던 애들 중에 뭐 추가적으로 피지얼 어레스트도 뭐 그거 케어의 픽세이션 때문에 생겼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박고 한 2개 정도까지만 박자. 그리고 애매하면은 기부스로 추가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네, 소아라고 하면은 사실은 네. 말이 소아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신생아에서부터 청소년 애들인 분들. 시작해가지고 뭐 네. 정말 그 중학생 음, 등치 큰 애들까지.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소아라고는 하지만 성인에 준해서 치료를 해도 되는 음.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네, 예, 그게 이제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성장판이 클로저가 되는 시기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교수님이 네네네. 보실 때 통상적으로 남자, 여자들을 봤을 때 몇 세 정도가 되면 성인 골절에 준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3살, 14살?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14살, 15살? 뭐 그런 걸 좀 저 기준으로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꼭 나이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엑스레이상 좀 뼈가 피지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꼭 중요한 게 그 등치 남자애들은 또 등치가 엄청 큰 애들 있거든요. 막 13살 뼈는 애기인데 막 등치가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리지드하게 좀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 정도 나이를 이제 기준으로 저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